서울시가 4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유지가 되면서 총 3년 정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계속되는 상황이 좀 됐는데 서울시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좀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해당되는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토지거래 구역의 지정과 해제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제 밝힌 바에 의하면은 현재에도 서울 시내의 사실은 우리가 2022년에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공시 가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정부 출범 당시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 가능성이 대단히 많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예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의 서울 시내의 분위기 자체가 규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이 사실은 규제지역으로서는 강남 3구나 사실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것도 없는 다 해제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것마저도 많이 풀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의 여러 가지 거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으로 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그 바닥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서 이번에도 재지정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서울시장이나 또 서울시 전체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에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당분간. 네, 가격이 그러면 더 떨어져야지 뭔가 기조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지금보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향후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이나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할 때 오히려 더 현재 상황에서도 풀지 않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시장 상황이 좀 더 호전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더 풀기 힘든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영구히 갈 수도 있겠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5년인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이 될 수 있는. 최장 기간으로 갈 수도 있을 네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지정하고 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부동산 풀었을 때 문제점이 더 크다 보시는 거예요? 타임이 그렇죠. 시기가. 예를 들어서 1.3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지금 좀 뭐 심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지금 사실 풀어도 된다고 봐요. 순서가 이제 앞에 우리 위원님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미 이제 심리 반등이 벌써 3개월째거든요. 1월, 2월, 3월, 4월도 아마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상승하는 와중에 또 어떤 호재라는 심리를 주면 가수요가 붙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가 보유세 약하다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나 자산가들이 처분을 많이 했어요. 올해 초에. 그분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풀리기를. 서울에 예전에 말한 뭐 똘똘한 채 네. 이것 때문에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10개를 팔아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전세 가격에서 맞춰서 들어오려는 분들 그런 루머가 좀 있었어요. 1, 2월 달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기만 해라. 풀리면 네, 들어간다.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거였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군요. 이제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그러면 서울시 집값이 좀 들썩이면 제가 볼 땐 뭐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집값이 또 무리하게 오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잖아요. 정부가 원하는 것은 연착륙이나 안정화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장이라도 이거 풀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묶었고 심지어 뭐 3월 20일 날이죠. 올해 초에 국토부 장관께서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있지 않습니까? 남사업 일대 3월 20일 날 그 지정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기 요소가 있거나 좀 집값에 대해서 왜곡된 시장이 될 것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정부의 어떤 뭐 수장이나 당국자들도 그건 계속 유지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내려갈 때는 또 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윤수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됐던 지역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핵심 지역들이고 한강 르네상스의 정책에 다 이제 기대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에서 반사 이익을 주택이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목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좀 연기했다 이런 측면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처음에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시장에 조금 물리면서 주택을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장치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사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이런 것들 외에도 이제 다른 또 하나의 규제 수단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혼동하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로 인하여 이 정책은 사실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인데 주택 가격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조금 인식이 될까 하는 좀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나요?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네네.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투기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인식을 그렇죠. 하는군요. 저희가 저번 상승장에서 네네.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지정이 될 때마다 사람들의 인식은 좀 비꼬는 말이긴 했지만 네네네. 정부가 찍어주는 지역들이다. 사라고 찍어주는 지역들이다. 거기가 핫플레이스다. 그렇죠. 오를 네. 곳을 찍어준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규제라는 한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